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교수님은 이제 이 임용고시 국어 문학의 정말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예를 하나 들자면 제 집사람이 현지 국어교사 18년 차인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현지 교사로 단 한 번에 붙은 그런 어떠한 정말 증명된 그런 교수님 되시거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요즘에 자기 PR 시대니까 셀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주원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주원 선생님 하면 이름부터 들어보면 쉽게 해서 1등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아마 이주원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만들었는 정부 시스템이 또 이지원이었죠. 그 이름을 참 잘 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름이 최병혜인데 어떻게 보면 본명 그대로이고 병자가 불꽃병자이고 해자가 바다 해자입니다. 그래서 불꽃의 바다인데 네. 제가 그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은 이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불꽃의 바다인데 교육 분야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별로 못하지만 임용시험 가르치는 이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게 즐거워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다든지 또 알림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가치를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제가 가르치면서 특히 교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될 뿐이고 그분들이 또 학생들이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기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지만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그 다음 늘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분보다 제가 성실성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강의 빠뜨리는 경우도 없고 약속을 하면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내용도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과정이나 이 흐름에 맞게 이렇게 강의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걸로 하고 대신에 제가 뭐냐 하면 이 철학과 교육과 관련지어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교사 임용으로 삼행시, 그럼 네. 사행시가 되겠죠. 사행시가 되겠죠. 네, 운을 띄워드릴까요? 예, 운을 네. 띄워주면 네. 제가 그걸로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운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예.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임용시험이 힘들더라도 용기를 갖고 준비하시면 합격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고요. 또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이 일을 시작한 지 교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항상성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강의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정말 그 에너지가 막 소진될 때가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오신 교수님 보고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비슷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좀 교육 철학 좀 압축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많은 강사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교육 철학 좀 한번. 예, 철학이 좀 네. 앞에서 섞어서 제가 네. 깊이 있게 철학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네.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서는 하기 시습지면 불행여로와 이렇게 해서 네. 그 부분이 첫 번째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유붕이 배우고 날마다 익히면 즐겁지 않은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이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행여로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벗이 있는데 그 벗은 공부를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하는 게 있고 또 맹자님의 경우에도 인생 삼락 중에 덕천하지 영지하여 천하
영재를 얻어서 그걸 또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이 인생 삼락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뭐냐면 제가 26, 7대 그때 창작과 비평의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대학원 1학기 때 평론가로도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향하던 바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학교, 제가 대구 영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영남대학교 스펙에서 지금도 저를 이렇게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인이 되고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내가 양심에 끼거나 이렇게 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입학을 해서 그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서 제가 워낙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힘들게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이 임용시험 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했는가 하면 영호남 문인대회에서 시인이 되었으니까 영호남 문인대회에 그때 제가 번 돈 일부를 그 당시로 100만 원이 컸는데 그걸 기부를 했습니다. 그걸 기부를 했다면 우리 지도교수가 이 사람이 잘 버니까 그래 하는구나. 저는 영호남이 그 당시에 합쳐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 책을 내면서 서울의 유명한 분 불러내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 하는 부분에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금전적인 면으로 그래 조금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저히 제가 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못하고 박사과정 말씀하시죠? 예, 박사과정은 수료만 하고 논문을 못 썼습니다. 논문을 못 썼고 그런데 제가 영남대를 나왔는데 제가 영남대에 그 당시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연무훈 교수님이라든지 그 미술의 김윤수 선생님 또 영문과에 있는 지금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동문과의 정지창 선생님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문화를 80년대, 90년대 문화를 주도한 분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영남대를 나온 후에 시인도 됐고 평론가도 되었는데, 다른 학교로 다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학력 세탁이라고 하죠. 지방대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영남대 간 것도 제가 이제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시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가난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들어갔는데 한 학기 만에 데모를 하다가 그 장학금 그다음에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어쨌든 그 학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마웠고 제가 또 등단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깊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교로 가면 학교를 배신하는 것 같이 학교에서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제 개인으로는 개인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데 언젠간 할 것인데 이 지도교수가 나가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학교에 갑자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국문과였는데 국어교육과에 박사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영남대니까 그래서 제가 영남대 국어교육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사과정도 국문과 박사도 수료를 했고 학위는 국어교육과에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럼 나름 그런 스펙트럼이 우리가 어떤 교과교육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국어 국문과 공부도 나름대로 깊이 했고 또 국어 교육과 부분도 깊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향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국어 교육학, 국어 교사 시험은 새롭거나 개성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지식 범위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면서 교육 과정에 초점을 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교육과 부분 중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국문과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국문과 출신 선생님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개성적이고 자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시는데 그 부분이 시험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잘 파악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철학 마무리 부분인데 제가 이 보면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네.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컨셉에 대해서. 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이 옷도 처음에 이 옷을 입은 게 제가 뭐냐 하면 대학 들어가서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옷을 바꿔 입을 그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했는 것이, 차라리 하나로 될 수 있는 교복처럼,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그럴 때는 편했는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복을 우리 아버님 입던 거, 집에 맞춰달라는 말도 못하고, 아버님이 저보다 약간 체형이 컸어요. 그래서 아버님 입던 한복을 갖고 와서, 월화수목금토 입고 토요일 날 빨아서, 일요일 날 말려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동정을 따로 하는데, 제가 동정을 다 달았습니다. 동정 달고,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가고, 또 입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교수님 옷장에 한복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한복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간 좀 궤를 달리하겠지만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 옷을 입는 게 단순해 보이는데 옷장을 열면 그 청바지 수십 벌에 그 폴라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똑같은 옷이. 예. 그 고민할 시간을 줄여갖고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교수님도 이제 이게 스타일이 또 굳어지시고 그럼 이거 한번 좀 이렇게 좀 바꿔보시고 싶은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바꾸고 싶을 때는 주로 이제 술 마시러 갈 때.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아는 분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다른 데 있는데, 뭐 정장 옷은 그 양장으로 정장은 없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캐주얼식으로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러 간다거나 이럴 때는 그걸 하고, 또 무슨 좀 일하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저도 집에 가면 또 일해야 될 때도 있고, 어머님 도와주고 또 촌에 가서 그걸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교수님이 다른 옷을 입으실 때는 우리 약주하러 가실 때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과 이제 나눠보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주제 말 중에 무엇보다 그 제 EOS 교육학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거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이런 어떤 자유롭고 좀 편한 얘기가 너무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거 제가 원래 2개 질문인데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 대사도 있지만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격하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차이, 그리고 임용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라는 걸 한 번쯤 짚어주시면 많은 합격의 영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관상가는 아닌데, 근데 저는 뭐냐면 그 합격할 사람 안 할 사람 이걸 거의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뭘로 판단을 하냐면 그건 관상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답을 적게 합니다. 답을 적게 해서 이렇게 모의 시험 형태로 답을 적게 하는데, 그 답안을 보면 이 사람은 합격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공부했는 내용도 부족하고 답안 쓰는 능력도 부족하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답안 쓰기가 영 안 된다.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답안을 쓰게 되면 어떤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묻는 것은 여기를 묻고 있는데, 뺨을 묻고 있는데, 뒤통수가 어떻다든지, 팔꿈치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딱 한 번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문제 파악해서 답을 어떻게 적는가. 그 답 적는 부분에서 보면 공부를 해왔는 연식, 얼마나 이렇게 공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저도 이제 교육학 논술을 쭉 가르치다 보면 이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표현력이 아주 좀 부족한, 많이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갖춰야 될 역량이자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의 그 팁이 있나요? 정확하게 문제를 공략하는, 알고 있는 거를 100% 표현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많은 연습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안 작성, 그 다음에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인데, 아마 선생님 그 사모님이 초대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마
제가 그 당시에도 답안 작성했는 걸 아마 다 첨삭을 해줬을 겁니다.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첨삭을 해서 그게 뭐냐 하면 공부는 제일 제가 안타까운 사람이 공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했는 사람이 그게 합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답안 쓰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게 많은데 네. 머릿속에는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글로 표현했는 건 요만큼만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네. 그 이거를 열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뭐 어깨가 무거운 아롱범 이렇게 해서 그게 이용학 시인의 시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특히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잘 연락하고 이럽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올 때 거기에 사진도 자기가 다 찍어서 우리가 그걸 올려놨습니다. 처음 왔을 때 뭐냐면 자기는 오랫동안 공부를 잘 한다고 네.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매주 이렇게 첨삭을 해주거든요. 네. 첨삭이 2점, 3점, 10점 중에 2점, 3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답은 산더미 같이 적어놨습니다. 네.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고 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무조건 많이 적으면 안 되느냐고. 네.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거는 많은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답을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건 아니고 네. 다 X 하면서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고 2주째 그렇게 하고 몇 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 좀 나아졌으면 좀 발전했다 이렇게 제가 그 멘트를 해놓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네. 인원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니까 그때는 이제 아주 답안 쓰기가 좋아져서 가장 이제 점수가 잘 나와서 1등 했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때는 한 번은 네. 좀 울면서 내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포기할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라는 것에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답안 쓰기도 공부하는 거다. 네. 제가 강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네. 문제나 내용 공부하는 게 70%면 답안 작성 자체가 30-40% 차지한다. 네. 구설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은 보배가 아닙니다. 구설을 꿰일 줄 아는 능력이 그걸 보배로 만드는 건데 네. 그것도 기술인데 왜 그 공부는 아니 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뒤에는 어차피 공부는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훈련이 되고는 네. 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합격을 하더니만은 재미를 붙였는데 충분히 합격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해서 그 당시에는 옮기는 게 가능해서 서울 보겠다고 네. 서울 보고 나서 또 바로 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에서 있었듯이 네. 그 답안 작성하는 걸 보면 네. 공부했는 연식이라든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상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 답안이고 관상이 되고 또 교수님 말씀 핵심에 저도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연습량에 비례한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표현하고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그러니까 선생님들 직업 자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봤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학상장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예,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가르쳐 봐야지 또 부족한 부분을 알고 더 보강하게 되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걸 기피하지 말고 또 첨삭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답안 작성을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교수님 뭐 있나요? 답안 작성 조금만 더 보충을 네네네. 하면 답안 작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한데 네.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1, 2월에 항상 제일 먼저 이제 기본 핵심에 대한 것과 네. 답안 작성 같은 걸 항상 넣어놓습니다. 네. 왜냐하면 1, 2월부터 연습하라고. 네. 잘 안 되는 부분의 경우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면 되는데 네네. 문제점을 깨달을 때쯤 되면 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모의시험에 와서 네네네. 주로 9월 모의시험에 와서 그때 왔어야 네. 답안 작성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자기는 공부를 해왔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네. 부랴부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미 좀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자기 부분을 스스로 네. 점검을 해야 되고 네. 합격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답안 작성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네.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답안 작성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네. 이 방법을 알고 핵심을 알고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과정이고 네. 두 번째는 문학이나 문법에서 최근 이렇게 트렌드 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어 같은 경우 과거에
네. 교육과정 개발원에서 문제를 낼 때가 있었고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옮겨와서는 이제 문제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과거에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갔느냐 하면 국어교육을 전문으로 했는 부분이 아니고 네. 국어국문과에 있던 분들이 그 문제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어국문과에 있던 분들이나 네. 아니면 그분들이 교수가 된 분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물갈이가 다 돼서 네. 지금은 다 국어교육과에서 서울대라든지 그래도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는 분들이 네. 교수님이 돼서 그분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적용까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좀 피상적으로 이게 학문 분야로 흐르는 게 예, 많았다. 막 이런 예. 말씀인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학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부분이 네, 많았는데 네, 네.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네.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맥락상을 잘 예, 살려서. 네. 교육과정을 잘 바탕으로 해서 네. 문학이나 문법이나 국어 교육 분야 어느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학교에 보면 네. 그 교육과정과 관련지어서 이제 뭐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느 학교라도 네. 학회에 잘 나가는 분이나 관련되는 분은 네. 그걸 충실하게 합니다. 네. 근데 안 그런 경우에는 국어 교육과에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반에서 3분의 2 이상은 네. 과거 그대로 답습을 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어 교육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네. 실제 임용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경우가 많을 저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 시험 문제는 그런데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네. 내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 말하는 것만 충실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 특히 국어 국문과에서 했던 분들은 네. 개성을 추구합니다. 네. 국어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네. 새로운 의견, 독창적인 의견을 추구하는 게 국어 국문과 네. 스타일인데 네. 국어 교육과에서는 새로운 스타일보다 보편적인 부분, 네. 네. 좀 더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핵심이 되는 부분. 네. 그러니까 너무 개성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려낸 그것이 엑기스고 핵심인데 네. 그걸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곁다리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네. 막 학습을 하고 있으면 네. 이건 뭐냐 하면 시험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네. 학습 내용을 네.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량진 강사를 이렇게 뭐 여기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이 일을 접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교육학도 그렇고 교수님 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대학에서의 교육은 좀 순수 교육으로 흘러야 되는 것 그리고 문학도 그러니까 창작으로 가야 되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임용고사 대비에 이게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엄연히 있기는 있잖아요. 교수님.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대학에 있는 현직 교원들, 교수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임용고사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고충도 있다고 봐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학 때는 일단 학부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데 시간이 원체 없다 보니까 학부 다니는 학부생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생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자기 전공 영역을 순수하게 공부하면서도 이런 정도 좀 봐주면 좋겠다는 거 없을까요? 그 부분은 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보면. 아니요. 그게 네네네.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부분 아닌데 네네. 이건 제가 제 선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뭐냐 하면 그 여러분들이 제 책에서 문학 내용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 내용학은 문학 내용학이요? 예예 네. 문학 내용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네. 그 아마 임용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좀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문학 내용학으로 쳐보면 나오는데 네. 거기에 공부해야 할 문학에서 공부해야 할 네. 핵심 내용 네.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내용학 부분에서 그 책이 오랫동안 다듬어져서 네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부해야 할 걸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네. 그 핵심 내용을 다 이렇게 좀 네. 뽑아놓은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이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제 책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을 바탕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데 노량진에서 임용시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교사 출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보면 이렇게 그
그 일반 강사쌤도 있고, 네. 저는 현재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대학에서 국어 교육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강의를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국문과 공부, 국어 교육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네. 학회도 지금 이렇게 국어 네. 교육학회나 문학학회, 학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다 적용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녹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섯 회의단한 저는 김어준 씨를 좋아해서 김어준 씨를 좋아해서 네네네. 김어준 씨 그걸 가끔 보다 보면 네. 최백은 교수님이 나오거든요. 네, 그 최백은 교수님이 나와서 항상 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요. 네. 이게 뭔지 압니까? 책 선전. 아, 제가 앞에서 네. 문학 내용학을 다루었는데 이게 문법 내용학입니다. 문법 네. 내용학 원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 권인가요? 그 예, 상하로 네. 2권인데 네, 그 책 한번 갖고 와서 소개시켜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이걸 네. 앞에 문학 내용학도 원래 개편을 해서 새로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안 하다가 2013년까지는 문법을 했습니다. 네. 하다가 지금 이제 원래는 다시 다른 분에게 제가 이 책이나 자료를 다 넘겨줬다가 네네네. 그분이 이제 떠나서 네. 제가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네. 그 책을 원래 제가 올해 동안 2년 동안 2013년에 있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네. 완전히 2년 동안 문법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 책에서는 2020년까지 나와 있는 그 네.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는 그 내용을 다 네. 포함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문법의 핵심적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살 때는 항상 보고 사야 됩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네. 이 부분이 문법 부분에도 아마 지금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다른 선생님들이 책을 낸 거 몇 년이 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바로 원래 내에서 네. 작년에 나온, 예를 들면 작년에 2020년에 문법 관련지어 우리가 관련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영근 교수님 고전문법인데 그게 네. 가장 좀 최근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2019년에 보면 네.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 남기신 고영근 선생님의 표준국어문법론, 네. 2017년에 나온 한국어 문법 총론, 이런 책들이 새로 나온 부분들인데 그 책 내용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 문법 기본 내용과 네. 심화 자료 내용 이런 네.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서 네. 제 책이긴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냥 네. 없는 내용을 뻥튀기를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네. 이런 책을 볼 때도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그걸 공부하면 좋은데 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네. 그 무슨 책을 봤느냐 하면 엉뚱한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 너무 한 곳에 치우친 부분을 보거나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공략해야 할 공부, 가야 할 길, 그 길로 가면 네.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의 듣는 분들이 이 책을 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네. 이 책에 대해서 그 방법이나 아니면 적용하는 부분이 앞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학 부분이나 문법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 가장 이렇게 명확합니다. 네. 근데 국어교육은 제가 아직까지 좀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네.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고, 네. 그래서 문학 문법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네.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 제가 이제 다시 본질적으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부생들이 공부할 양이 많은데 학과 공부도 충실히 쫓아가면서 임용고시와도 이제 포커싱이 된 그런 준비가 없느냐 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교수님이 문학 내용학 그리고 문법 내용학 이러한 서적들을 보면은 이제 필수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임용고시의 방향성도 맞는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빠져들어서 저도 교수님 강의 이게 듣는 것처럼 쭉 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과 나눌 얘기가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임용고사 올해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된다. 지금 한 3월이거든요. 1, 2월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교수님이 큰 틀에서 보면 1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이렇게 끌고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 지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끝나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특히 우리 국어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전반적으로 그런 올해 이렇게 준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네. 좀 나누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학부생인 경우, 아, 맞습니다. 이게 학부생인 변수가 경우와 다양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제 몇 번 시험을 쳤는 경우, 네네네. 그래서 몇 번 시험을 친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시험을 몇 번 치다 보면 지쳐서 N수생들? 예, 네. N수생들의 경우 네.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펴보면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책을 펴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아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런 시험을 거 치면 네, 모르고 네. 그러니까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N수생들은 반드시 네. 내가 백지다. 예. 알아도 모른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공부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 노트 재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 작성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걸 바꿔가야지. 책을 내가 작성했기 때문에 내가 보면 필기되어 있고 이거 내가 알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원래 공부 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노트를 아니면 정서를 해서 다시 옮기더라도 네.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나에게 오히려 시간도 네. 가고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책을 펴면 익숙해서 이 책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했는 사람들은 네. 몰라도 안다고 넘어갑니다. 익숙해서.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가 없게 되니까 네. 그래서 비우고 내가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시 접근하는 것.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네. 부족했던 부분들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과 함께 네. N수생의 경우에는 또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답안 점검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나중에 쌤 홈페이지에 내가 아주 좀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나중에 드릴게요. 뭐냐 하면 네네. 작년에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좀 하소연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답을 썼는데 나는 60점이 넘을 것 같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네. 답을 저한테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채점을 하고 그때 내가 뭐냐 하면 명절 전이었는데 내가 그걸 봤길래 귀찮지만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내가 그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직접 보냈기에 네. 살펴서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점수가 네. 44점 아, 그러니까, 기대는 60이었는데 예. 44였다고. 44, 네. 44에서 45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맞잖아요. 네. 이거 안 맞아요. 네. 다 뭐냐면 핵심에서 네네네.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네. 볼링을 치지요. 볼링 공이 싹 굴러가서 핀을 싹 건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 쓰러트리진 못하고? 쓰러뜨리지는 못하고. 네네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네. 정확한 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탁탁 건드리니까 자기는 네.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볼링 공은 그대로 서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N수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 답안 점검해야 됩니다. 네. 답안 점검을 해서 내가 답 쓰는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 제가 일일이 채점을 해서 하도 답답해서 그걸 해서 뭘 했느냐 볼펜을 색을 다르게 해서 네. 제가 글씨는 좀 악필인데 네. 색을 다르게 해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받은 분. 네. 그냥 완전히 틀린 부분. 네. 그 다음에 틀려서 이렇게 어느 부분 점수가 있고 없고 네. 그렇게 채점을 했는 부분하고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못 받은 분하고 네. 이런 부분을 일일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제가 1, 2월에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좋아했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네. 시험 답안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죠. 답안이 바로 관상이다. 네. 그 관상은 얼굴은 못 바꾸지만 그래도 네. 조금 바꿀 수 있죠. 화장으로 바꾸지만 네네네. 답안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데 네. 미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이걸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학부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생들은 현재 공부도 해야 됩니다. 3학년, 4학년이면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제도 해야 되고 이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생들이 바로 한 해 만에 합격을 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줄는 거 같아요. 예,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더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뭐 서울대에서도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것 같고 네. 또 뭐 제가 보니까 공주사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도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것 같고 다른 학교에서 제가 뭐 했다는 부분을 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교원대에서도 그렇게 초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교원대 부분에서는 제가 그 정보를 몰라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일단 이 임용시험 하는 부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필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시간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네. 어느 정도 그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단순하게 막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물론 인원 뽑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지금은 그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네. 최소한 이렇게 막 하듯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학부생의 경우도 시간을 단축하려면 네. 최소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네. 시작을 해야 되고 네. 2학년, 3학년 때부터 또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 네. 방장에서 보면 제 책 부분이 네. 그 다른 책들은 뭐 고전시가, 고전사문 이런 부분도 제 책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핵심에 해당되는 게 문학 내용학, 문법 내용학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어떤 책보다 그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네. 이걸 잘 갖추고 있고 또 시험을 치면 그 핵심의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보편적으로 우리 문학에서 문제를 내는데 네. 그 문제의 용어들이 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핵심에 해당되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네. 하기 때문에 좀 낯설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아니면 학원에서 하더라도 제게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걸 골라서 네.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네. 또 과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주변적인 것이나 또는 뭐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네. 우리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공부하면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때로는 네. 해가 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용어가 다르거나 그렇죠. 그렇죠. 용어라든지 내용은 같더라도 용어가 다르거나 네. 아니면 학설이 다르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루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정해진 규칙이나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핵심에 해당되는 것 네. 국문과에서 다루는 것과 다른 부분으로 그걸 잘 찾아서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네. 예,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자기 틀린 지점 잘 체크해주고 그리고 답안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기대치보다 점수가 많이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잘 찾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 강조하셨고요. 초수생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공 같은 경우 교육학도 그래요. 어떤 학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민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양을 한번 들어보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교수님 4학년 때 시작해갖고 운 좋게 초수에 붙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요즘엔 그 개체수가 너무 적고요. 교수님 말씀 이렇게 맞다나 한 2,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한 수험생들 그리고 2, 3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말 저는 이런 비유를 해요. 메타포적으로 첫사랑의 비유를 많이 해요. 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모든 걸 쏟아 부었을 때 기적처럼 첫사랑이 이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초수가 그렇게 합격을 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처음 할 때 용기를 네. 갖고 네. 그걸 쏟아 부었을 겁없이 때. 막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처음에 잘 합격할 맞는다면. 때. 예, 예. 네. 그러니까 방향성만 잘 맞게 그렇게 네.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네. 처음에 졸업할 때도 할 수 있는데 좀 일찍 네. 시작해서 네, 3학년 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더 빠르면 2학년 때도 좋고 2학년 네. 때는 너무 좀 그렇기도 할 텐데 네. 최소한 3학년 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면 네. 2년 정도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4학년 때 충분히 이렇게 졸업을 그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련한 준비된 이런 수험생들을 가끔 보는데 정말 보면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한 수험생이니까 세상에 정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새기시기 바라고요. 그럼 교수님 이제 끝으로 이제 수험생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씀, 마음, 이런 거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이건 벼락치기 공부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공부는 벼락치기 공부가 아닙니다. 네. 그래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며칠 상관이니까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네. 여러분이 긴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만의 나름대로 그 체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보면 요량진에 와 있거나 아니면 이 공부를 하면서 와서 지금은 또 그래도 좀 나은데
와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하고 이러다 보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운동하는 것도 부실하고 네. 이러다 보면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의지가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네.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뭐 걷기라든지 운동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추천한 것 중에 하나가 108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108배가 왜 좋으냐 하면 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저를 하는 부분이 전신 운동이면 짧은 시간에 네.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는 중에 네.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네. 정신이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네. 가볍게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그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9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환절기에 네. 반드시 뭐냐 하면 건강에 힘든 부분이 옵니다. 네. 그럼 그때를 잘 버텨나가야 긴 공부에서 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미리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네. 그렇게 해가야 합격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교수님 한 가지만요. 여기서 교수님 말씀 잠깐 이렇게 제가 끼어들어서 아니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이게 이런 지금 걷기와 108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많은 수험생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픈 경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슬럼프에서 보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측면 거기도 한 가지 팁 한번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심리적인 부분은 네. 이게 다 하지만 우리가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네. 플래시보 효과 다 같은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양자역학 부분에서 저는 네. 과학 쪽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네. 양자역학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에 어떤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놓고 네. 이중 슬릿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구멍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전자를 쏘면 이 부분 사람이 관측을 하면 네. 이 부분은 양쪽 구멍을 통과해서 점이 양쪽을 통과하는데 네. 관측을 하지 않으면 이게 파동처럼 네, 맞습니다. 입자. 그러니까 입자이냐 파동이냐 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생각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관측을 한다라는 것은 네. 관측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 활동이고 네. 인간의 의식 활동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물질에도 영향을 네. 미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안 보이는데 네.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의식이 나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네. 물질에도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아주 우리가 즐겁게 5명이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 갑자기 시무룩한 얼굴로 여기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되면 갑자기 조금 있다가 보면 웃다가도 이 방향으로 흘러버립니다. 네네네네. 또 아주 우울하게 막 있는데 한 명이 와서 막 즐겁게 떠들고 웃으면 또 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 몸에 지닌 에너지가 있는데 네네. 이런 에너지 자체가 이 외부와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과학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외부에 나오는 파장과 네. 그냥 내가 우울해 있고 움츠려 있을 때 이 파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 네. 그 부분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 네. 자신감, 용기 이게 자신감 갖자 혹은 용기를 갖자 네.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네. 우리가 행동에도 네. 그 발산이 됩니다. 네. 내가 정말 믿는다 하면 예를 들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있죠. 네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맞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네.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픈 것도 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 그런 부분을 마음을 가지도록 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이게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 야 긍정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스스로 네. 마음속에 일어나서 내가 합격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자면 내가 계획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열심히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한다. 네. 이 마음으로 일체화되면 네. 외부에 잘 안 흔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실제로 보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그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힘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제가 겪은 부분도 있고 네.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네.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지 좀 두려움이 없고 네. 그런 부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양자역학이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양자역학 중에 제가 방금 그 부분인데 저는 제가 참고로 제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많이 해봤고 네. 저는 만약에 이런 말이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네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유언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기도 했고 그 속에 제가 첫 번째 있는 게 양자역학을 공부해봐라. 이 부분이 네. 앞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좀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봐라라고 그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생각을 바꾸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네. 그랬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일부를 응용을 해서 앞에서 이제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극하면 네. 내가 지극하면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 또 안 바뀌더라도 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네.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하고 저는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브러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양자역학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제 행동심리학적인 측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더라도 우리가 긍정의 심리학이 굉장히 네,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여러 가지 강연들도 이제 있는데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보면 교수님이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또 보면 강의하는 입장에서 교수님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좀 더 놀고 싶어도 근데 저 역시도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다음에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는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서 킥 중에 킥, 올해의 문제 엄선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교수님 다시 한번 교수님 나와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거 네, 원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럼 하반기에 한번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시간에 해주셔갖고 감사드린다는 이런 말씀 끝으로 전하고 그 교수님 끝으로 괜찮나요? 이게 또 하나 더 이렇게 조금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없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교사의 길이 힘듭니다. 힘들어도 그 보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국어 교사고 또 선생님 사모님도 맞습니다. 국어 교사고 네. 교사가 가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가 내가 가르치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고 느낄 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느끼는 에너지 앞에서 덕천하지 영재해서 이 부분에서 느끼는 것을 네.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큰 감동을 주니까 네. 여러분이 거기를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하셔서 그걸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